지역에 있는 사업장 쪽으로 배치를 약간 노려가지고 취업을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지역 인재를 좀 무대하긴 하거든요. 개꿀팁이다 이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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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저희 출연한 적이 있는 미스터 감.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 찍은 지가 벌써 3년 전인데 네네. 입사한 지 한 1년 정도 됐었던 시기인데 그쵸.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제 병장이 됐어요. 병장으로 다음 주면 이제 딱 4년 되거든요. 대학교 대박이다. 4년 거의 졸업반 정도 이제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좀 느끼는 게 많습니다. 요즘에 좀 이제 퇴사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쵸.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졸업을 할지 졸업 유예를 할지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네. 그 직장인들도 대학교랑 비슷하게 한 3년, 4년 정도 다니면 딱 그런 거를 고민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시기라서 저희 우리 훌륭한 명 MC이자 저의 맞선임한테 고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저 근데 뜬금없지만은 별명 하나만 지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미스터 감이 센스가 좋아서 제가 마땅한 별명이 없어요 지금. 그래요? 그 약간 뭐 미스터 욱 정도? 미스터 욱? 예. 미스터 욱. 욱병장. 욱병장 괜찮다. 네, 욱병장님. 그럼 오늘은 또 욱병장으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스터 감이 물류업계에서 계속 발을 담그고 하셨어요.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일부러 이제 물류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이제 현직자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종합 물류 업계에 재직 중이고요. 저희 회사는 택배는 취급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물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물류를 크게 이제 수출입 물류랑 내수 물류 이렇게 두 개 나눌 수가 있어요. 항구랑 항만을 베이스로 가는 수출입 물류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최근에는 쿠팡도 성장하고 택배 산업도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 고객들한테 집 앞에까지 택배 상자 같은 거 이제 배송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수 물류도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물류 업계는 크게 수출입 물류, 내수 물류 두 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파트는 어느 쪽이에요? 저희 회사는 메인은 이제 수출입 물류 쪽이에요. 직무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기획팀에 있었고 지금은 사업개발팀이라는 좀 신설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에 입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점수가 작은 건가? 그쵸. 우리 수능 볼 때처럼? 수능 볼 때처럼 점수 낮아서 한 거고요.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보시면 옆에 유튜브 보면 이렇게 느낌표에서 딱 찍으면 옛날 영상 돌아가요. 맞아. 그거 딱 이렇게 딱 눌러보면 3년 전에 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저는 평범한 인문대 문과생이다 보니까 딱히 어떤 업종이나 직무에 대한 고민보다는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관역에다가 화살을 많이 쏜 거죠. 이제 최종 합격한 회사 중에서 그나마 이 회사가 조금 안정적이고 괜찮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입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유리한 학과나 뭐 전공이 있을까요? 딱히 유리한 전공이나 어떤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는 편이에요. 실제로 회사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고 채용을 할 때 산업공학과나 물류학과를 좀 우대하기는 해요. 뭐 필수 조건은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보면 산업공학과나 물류학과 전공자는 많지가 않고 그냥 다양한 전공자, 전공 무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인사팀에서 뽑는 기준이 있잖아요. 학과가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만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느꼈을 때 물류업계는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IT 업계 이거랑은 좀 약간 대척점에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좀 빡시고 힘든 보직도 있거든요. 직무도 있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직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버틸 수 있는,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전공 무관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들어와서 배우면 된다거든. 들어와서 가르쳐 줄 테니 일이 힘들더라도 오래오래 조금 버티고 너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필요한 자격증이나 경험이나 뭐 활동 이런 게 있을까요?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증은 없고요. 뭐 있으면 물류회사니까 물류관리사나 유통관리사 자격증 정도가 있으면 플러스 알파 되는 정도인데 뭐 필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험이나 활동도 굳이 이제 물류회사랑 연계를 하자면 택배 회사나 물류센터에서 뭐 쿠팡센터 같은 데서 일해본 경험은 도움은 될 텐데 꼭 그 경험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면 거기서 제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면 다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증이나 경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계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쵸, 있죠. 그 물류업계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로컬.
로컬 이렇게 약간 지역 중심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출입 물류 이런 거는 항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부산항, 인천항 이런 데 이제 사업장들이 대부분 있어요. 물류가 수행되는 영역은 지방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지역 출신이거나 그 지역에 연고지가 있으면 지역에 있는 사업장 쪽으로 배치를 약간 노려가지고 취업을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지역 인재를 좀 우대하긴 하거든요. 개꿀팁이다 이거. 그쵸. 고향이 서울이시잖아요. 네. 서울인 사람들이 스펙이 좋고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사업장 배치를 받았는데 부산이에요. 친척도 없고 연고도 없고 부산에서 초중고 대학교를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 이런 친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고지가 부산이거나 초중고 대학을 부산에서 나온 지역 인재들은 아무래도 이 사업장이나 지역 정서에 좀 적응하기가 쉽거든요. 그쵸. 물류가 실제로 수행되는 지역이 지방이나 지방 항구 이런 쪽 중심이고 그쪽 지역 출신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조그맣다고 하더라도 그쵸. 동네마다 또 이게 특징이 있다고. 그 동네마다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스톱 룰도 다 다른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댄지도 다른데. 그쵸. 다들 엎쳐라 뒤쳐라. 맞아. 대댄지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치. 그 지역 인재를 노려가지고 한번 취업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좋아. 자,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물류라는 산업은 물건이 제조되고 수출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에 다 껴있는 중간에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수출하고 빨리 수입을 하려면 중간중간에 뭐 물류센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짐을 왔다 갔다 하려면 뭐 컨테이너도 있어야 되고 화물차도 있어야 되고 좀 약간 크고 무거운 것들에 대한 투자가 되게 이루어지는 산업이에요. 수백억 수천억 대의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한 그런 업종이고 완전히 규모가 크네. 규모가 크고 이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1년 차보다는 30년 차가 더 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20년, 30년 차 된 베테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IT 분야랑 완전히 대척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확실히 좀 이해가 되네. 어떤 의미인지.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징. 그러니까 세 번째 특징은 이것도 약간 IT의 대척점인 건데 굉장히 좀 재래적인 방법이나 재래식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손을 되게 많이 타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물류센터만 보더라도 오늘 일한 1일차 사람이랑 그 일만 한 3년 한 사람이랑 포장하는 속도나 송장 붙이는 속도가 좀 달라지잖아요. 좀 재래식이나 사람 손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차, 30년차 사람들이 현장에는 깔려 있어서 젊은 직원들과는 좀 세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졸자들이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네네. 현장에서 일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배치는 되는데 하는 일은 아무래도 현장 관리 쪽 업무를 보통 이제 맡게 되죠. 이제 베테랑들이랑 어쨌든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 그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물류센터에 관리팀 관리자로 배치가 됐는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은 20년차, 30년차 이 지게차만 했던 어르신들, 컨테이너 그 크레인을 조작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내가 좀 움직여가지고 제 날짜에 물건을 싣고 수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에 힘들어가지고 퇴사를 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거꾸로 그 지역 분위기에 동화가 잘 돼서 잘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 출신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네. 약간 주임원사분들 쫙 있고. 그쵸. 딱 주임원사입니다. 꼬리가 딱 이제 그쵸. 임관을 하신 거. 주임원사인데 내가 그 리테일 쪽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 편의점 쪽이랑. 그쵸. 편의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물류니까. 그쵸. 거기도 물류고 거기도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 뻘 되는 편의점 점주들을 설득하고 움직여서 내가 맡은 구역에 영업 실적을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배치됐을 때 점주님 이렇게 하시면 뭐가 뭐 몇 % 이익이 올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냥 짬에서 나는 바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짬바이기 때문에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다 페이퍼 필요 없고 야, 내가 물건 팔아봤을 때 이렇게 파는 게 훨씬 더 잘 돼. 이런 그런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업계 현황이랑 예.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거창한가 질문이? 업계 현황과 향후 전망이라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제조업 중심이고 수출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수출입 물류는 제조업이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수출입 물류는 사실 망할 일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현상을 아마 유지하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조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내수 물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수 물류는 소위 말해서 저기 우리 욱병장님 집 앞에 배송 가잖아요. 택배 가고 이런 식으로 개인 소비자들한테 좀 가는 그런 쪽의 물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물류센터랑 택배를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물류 영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역이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워낙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 핸드폰으로 다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치. 여기는 지금 엄청 지금 물량이 터져 나가고 있어요.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물류센터도 지금 전국에 엄청 많이 짓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내수물류 쪽이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산업이 성장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도 많이 뽑는다는 얘기겠죠. 그쵸. 특히 물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손을 많이 타잖아요. 좀 어떤 현장에서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많이 뽑을 거예요. 혹시 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쪽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서도 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물건을 파는 판매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서 이루어지는 물동량을 처리를 하려면 물류 관리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